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설날인데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게 진행되다 보니 뭐 별 희한한 무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 드론의 전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드론 너무 무섭죠. 러시아가 쏘는 란셋 같은 자폭 드론, 그리고 소형 드론에서 떨어뜨리는 거의 폭격하다시피 하는 RPG탄, 그리고 박격포탄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값싸게 방어해내는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이 장착을 했는데, 이거 우리나라도 금방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보겠고, 그리고 F-35에 아주 강력하고 멀리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개발되는데, 우리 F-35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유심히 봐야 되겠죠?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전투 드론인 XQ-67A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의 판칠 S1 방공 시스템을 비밀 구매했다.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의 전투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차세대 전투용 드론 XQ-67A가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과 제네럴 아토믹스는 이 드론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초장거리 공대공 교전, 감시 정찰 임무, 스탠드오프 타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함 미사일이 없는 구축함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해군 45형 방공 구축함이 설계 당시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용 막 41 수직 발사관 설치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취역 20년이 다 돼 가도록 개량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공간을 체력 단련장으로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퇴역 일정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퇴역할 때까지 토마호크 미사일을 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상용 부품을 이용해 제작한 제트 추진 장거리 타격용 드론이 러시아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된 잔해가 민간인들에 의해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저렴한 구조로 제작된 이 드론에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F-35를 사실상 다른 전투기로 환골 탈퇴시키는 블락4 성능 개량의 캡스톤이라 할 수 있는 F-35 엔진 코어 업그레이드, 일명 ECU 프로그램이 올해 관련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프레드 앤 휘트니 측이 자체 예산으로 성능 개량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르면 2028년부터 배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전과 석유 가공 시설에 대한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수량 미상의 판칠 S1 방공 시스템을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판매 계약은 물론 인도까지 완료됐다고 하는데, 사우디와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스위프트 대신 다른 결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제네럴 아토믹스가 발키리라는 걸 만들었었죠. SQ-58인데 그 SQ-58보다 더 큰 거, 내부 무장창 달린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투용 드론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AM-260 같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제이소 같은 장거리 유도 폭탄 이런 것들 해서 폭격도 하고 장거리 폭격, 장거리 전투 다 할 수 있는 이런 걸 공개를 했는데, 마치 이 MQ-20 어벤저, 이 스텔시하게 디자인한 거, 프레데터를 거기도 장거리 이 정찰 포드를 드론을 날려보내는 이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장거리 공대공 전투,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 폭격까지 할 수 있는 이 멀티 자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야, 정말 기가 찹니다. 보시면, 야, 이게 복지 잘 되어 있구나. 러닝머신, 자전거 많네. 이렇게 해서 좋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이 데어링급 방공구축함이 2003년도에 초담이 나왔고 2012년도에 6번함이 취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년에서 그리고 한 12년 정도 된 이런 구축함이 되겠죠. 그런데 설계할 때는 이 공간이 원래 마크 41 수직 발사관을 심고 여기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는 그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년 함량이 다 돼가도록 마크 41은 온데 간데 없고 이렇게 러닝머신과 이 체력 단련하는 자전거로 대체되고 있다. 뭐 다시 되겠습니까? 여기 뭐 쉽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거 왜 이러냐? 예산이 없어서, 영국이 예산이 없어서 토마호크를 씹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대어링급 방공 구축함은 예산이 없어서 함대함 미사일도 없죠. 정말 기가 차는 영국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어떻게 하다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기가 찹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상용 부품들을 만들어서 아주 조잡하지만 장거리 또 제트 추진의 이런 드론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러시아가 요격한 잔해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 들어간 엔진이 독일제 P400Pro라고 하는 RC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 이 장난감 비행기인데 좀 요즘 덩치 큰 것들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이다. $10,000짜리. 그것도 소매로 그냥 구매하면 $10,000인데 도매로 많이 구매하면 더 싸겠죠. 아무튼 그거 그리고 이제 아주 정확한 GPS 유도 장치 뭐 등 해서 만들어 놨더라. 거기다가 쇠굿을 완전히 그냥 뿜어낼 수 있도록 해서 대물 공격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더라. 그리고 굉장히 싸게 만든 거죠. 이걸 그냥 뭐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지금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는데 참 궁하면 통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F-35 블락 4 여기에서는 이 유무인 복합 전투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임무를 하게끔 됩니다. 임무를 많이 하게끔 되면 당연히 전력 소모가 많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F135 엔진의 생산 전력으로는 도저히 블락 4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 임무의 전력을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락 4를 못 가고 지금 뭐 블락 3.5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엔진을 추가로 적응형 사이클 엔진 해서 굉장히 출력도 세지만 전력도 더 많이 생산하는 이런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 이러면 이거 엔진 다 바꿔야 되고 뭔가 또 무게도 달라지니까 설계도 좀 바꿔야 되고 좀 사업이 커지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F135 엔진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는 이 개량 프로그램을 프레드 앤 휘튼 이사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2028년에는 실전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 한국 F-35도 블락 4의 능력을 가지게 되려면 당연히 이 엔진을 장착해야 되고, 또 엔진이라는 게 수명이 있으니까 소모품이죠. 그래서 다음 엔진을 장착할 때는 이 버전으로 우리는 들여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야전 방공 시스템이 필요한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많은 유전, 많은 정유 공장 등등을 막아내야 되고, 이란과 후티가 연일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하니까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은 이 정도의 중장거리 야전 방공 시스템은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 준다고, 이스라엘 준다고 다른데 이렇게 공급할 여력도 없어요. 이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러시아와 계약을 해서 판칠 S1 이걸 비밀 구매를 했는데 수량은 공개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무기 사면 미국이 캐사 제재해서 제재가 들어가죠. 그런데 과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재할 것인가 라는 거 하고, 또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재 안 하면 튀르키예는 야, 쟤들은 제재 안 하고 왜 우리만 제재해?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미국이 참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스위프트 코드, 그러니 이 달러를 활용한, 그리고 지금 이 국제 금융체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해 줬다라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러시아가 석유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거기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로 대금을 지불해 줬을 리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미국의 페트로 달러 체제, 이 기축 통화의 근간이 되는 페트로 달러 체제를 완전히 그냥 우회해가는 이걸 사우디아라비아가 해버렸는데 미국이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우디우카에서 러시아군의 대군을 맞아 치열한 방어전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제47기계화 예단이 최근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에 드론 방어를 위한 첨단 무기 설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드킬 수단보다 더 저렴하게 적의 드론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드론 홍수의 시대에 우리 군도
유사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지원받은 보병 휴대용 전자전 제머 시스템을 개조해 브래들리 장갑차에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가 2월 8일 전해왔습니다. 현재 아우디우카 북부 공업지대 외곽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제47기계화 예단 관계자는 최근 수리를 마치고 일선에 복귀한 브래들리 차량에 전자전 제머를 추가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 제머가 적의 자폭 드론으로부터 장갑차를 보호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장비는 미 육군에도 시범 배치되기 시작한 보병 휴대용 전자전 시스템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 시스템 일부를 공급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해당 물량 대부분을 서방제 전차나 장갑차 등 고가의 주력 장비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용 차량이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주파수를 제외한 다른 전파 송수신을 차단하는 전자전 장비인데요. 차량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외부 전파 송수신을 차단함으로써 란셋 드론이나 소형 FPV 드론의 종말 단계 유도를 방해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해당 제머의 영향을 받은 자폭 드론은 통제 스테이션과 전파 송수신이 불가능해 명중 직전 유도를 상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드론에 대해서는 능동 방어 장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자전 시스템은 한 세트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가격임에도 드론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는 능동 방어 장치를 대신하는 훌륭한 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군도 유사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우디우카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47기계화 예단. 작년 6월에는 로버티네 쪽에 있다가 지금 아우디우카로 옮겼어요. 자, 이게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 여기에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더듬이 같은 거. 이게 뭐지?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보니까 또 있어요. 이런 게.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전자전 제머라는 겁니다. 그게 보병이 가지고 다니는 바로 이 제머예요. 미국군이 2019년 시범 배치하기 시작한 바로 보병 휴대용 전자전 제머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부대가 또는 우리 장갑차가 사용하는 전파 주파수가 있겠죠. 이것까지 다 제머해버리면 우리가 통신 두절되니까 안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 이 통신 주파수가 항상 또 도약을 하니까 오늘은 이 주파수 오늘은 이 주파수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제밍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폭 드론이 오다가 갑자기 어느 지점부터 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드론은 계속 통제하고 수십 킬로 밖에 있는 또는 수 킬로 밖에 있는 이 통제관하고 통신을 계속하면서 유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드론은 바람도 불고 뭐 하기 때문에 계속 이 프로펠러 돌리면서 방향 잡고 스테빌라이징 하고 이런 지시를 계속 받으면서 와야 되는데 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냥 뭐 확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순간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3차원 기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를 해내는 그런 장비를 이렇게 개발했다. 그래서 장착했다라는 건데 자, 뭐 저는 이 전기 관련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딱 봐도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장갑차, 전차 할 것 없이 전부 이런 제머 빨리 개발해서 뭐 LIG 넥스원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데서 빨리 개발해서 우리 전차, 장갑차 또 차량 등에다가 다 장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금방 할 수 있죠.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빨리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미군이 F-35의 내부 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이 F-35C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4발까지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타격무기 획득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F-35B의 내부 무장창 탑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완성되면 F-35의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이 F-35 전투기의 스텔스 능력을 유지하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기 위한 내부 탑재형 스탠드오프 무기 획득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다목적 적정 역량 효과 무기체계, 약칭 메이스로 명명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약 공고를 내고 F-35C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장거리 공대지 타격 무기 획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 해군의 이번 공고는 일주일 앞서 발표된 미 공군의 사거리 연장 공격 탄약, 약칭 ERAM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미 해군과 공군은 이 차세대 타격 미사일이 F-35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4발 탑재할 수 있어야 하고 LRASM과 대등 이상의 사거리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제안 요청서에 메이스는 158피트, 즉 48m 고도에서 마하 1.1의 속도로 비행하는 F-35의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됐을 때 LRASM과 대등 이상의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요구하는 시정 미사일의 사거리가 560km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해군은 또 메이스가 지상 및 해상의 이동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하고 75파운드, 즉 34kg 이상의 탄도 중량을 갖추는 것은 물론 스텔스 형상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메이스는 이러한 성능을 구현하고도 30만 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매년 최소 500발 이상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납품 조건도 걸렸습니다. 이 신형 무장이 완성될 경우 F-35A와 F-35C는 물론 지상 타격 능력이 취약하다고 지적받아온 F-35B 전투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대단히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현존 기술로 이러한 엄청난 성능의 게임 체인저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영국이 개발한 스피어 미사일인데, 이건 이제 140km 날아가고 속도는 마하 0.7, 터보제트 엔진이 장착된 미사일이에요. 이거 그냥 뭐 참고 삼아 했고,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스피어가 이런 식으로 내부 무장창 한쪽에 4발이 장착되죠. 4발이. 그런데 사거리가 140km예요. 그리고 스텔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 해군은 또 공군은 사거리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더 길게 LRASM 정도 돼야 된다. LRASM 재즈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560km 날아가죠. 560km 이상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무장창에 2발. 그래서 이 스피어처럼 굵기는 스피어 정도 되고 길이는 스피어의 2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길이가 길어야 연료를 탑재 많이 하고 멀리 날려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탄도 중량은 한 34kg 정도 되니까 155mm 포탄 한 발보다는 훨씬 세죠. 한 여러 발 정도 한 방에 그냥 때리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이동 표적 타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차나 또는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은 한 방에 파괴할 수 있고, 군함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격침할 수 없죠. 그러나 함교, 마스트, 추진부 제대로 맞추면 전투함의 기능을 다운시킬 수가 있고 운 좋으면 상실시킬 수도 있죠. 침몰은 안 시키지만. 이제 이런 능력 가지겠다 이거고, 정말 놀라운 게 48m 고도에서 마하 1.1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쏜다. 이때 560km 사거리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이야, F-35 가지고 마하 1.1의 초음속으로 불과 48m 고도로 비행을 하면서 쏜다. 이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구 조건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라는 거고, 정말 대단한 건데, 그래서 한쪽에 2발, 한쪽에 2발에서 총 4발, F-35B는 이게 내부 무장창이 공간이 좁으니까 한쪽에 한 발씩 해서 합 2발, F-35A와 C는 합 4발 탑재하겠다라는 거고, 자, 이건 스피어입니다. 영국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우리 한국 공군 F-35 59대 되죠. 그래서 이런 장거리에 날아가면서도 이동 표적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거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빨리 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